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 중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검사로서,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4년 전 남편 윤호진을 만났어요. 그는 노무사로 한 노동자 권익보호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제가 맡았던 노동착취 사건을 통해 우연히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그의 정의로움과 따뜻함에 마음이 끌렸어요. 호진 씨는 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려 노력했고 자신의 이익보다 의뢰인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지영 씨, 검사님이라고 다 같은 검사가 아니에요. 당신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검사가 있어 다행이에요. 그가 저에게 했던 첫 고백의 말이었어요. 그런 그의 진심과 올바른 가치관에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죠. 결혼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고 우리는 서로의 일을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어요. 제가 검사라고 해서 친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친구들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며 자주 만나는 편이었죠. 결혼 후에는 남편도 함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그런 제게 남편은 이번 주말에 부부 동반 동창 모임에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어요. 제 친구들 모임에 남편이 늘 함께 해주었으니 이번엔 제가 그의 친구들을 만날 차례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모임이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날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답니다. 당시 저는 특수성범죄 사건을 맡고 있었어요. 문시욱이라는 자가 주범인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조직에 관한 사건이었죠. 수사를 진행할수록 그의 죄상은 끔찍했어요. 단순히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넘어 미성년자들을 이용해 돈을 벌고 그것도 모자라 성매매를 한 남자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악질적인 수법이었죠. 유 검사님, 이번 문시욱 사건은 꼭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수사관이 전해준 파일에는 문시욱의 악랄한 범행 수법과 함께 그의 사진도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한 외모의 비즈니스맨처럼 보이는 그 사진을 보면서 제 안의 정의감은 더욱 불타올랐죠. 그러던 중 남편이 말했던 동창회 날이 다가왔어요. 그날 저는 예상보다 일이 일찍 끝나서 남편보다 먼저 약속 장소인 고깃집에 도착했어요. 호진 씨에게 전화해보니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아, 여기서 이런 미인을 만나다니. 오늘 운이 좋은데요? 갑자기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죠. 제가 지금 수사 중인 문시욱이었어요. 파일에서 보았던 그 얼굴이 실제로 제 앞에 있었으니까요. 여기는 오늘 우리 동창회라 다른 손님은 안 봤는데 이런 미인이 헛걸음하게 둘 수는 없고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그를 무시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었죠. 왜 말이 없으세요? 내 말 안 들려요? 나도 미인이랑 말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에 손을 얹는 거예요. 저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죠. 뭐 하시는 거예요? 손 치우세요. 제가 따지자 그는 더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거 얼굴 좀 반반하다고 비싸게 구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시우가 오랜만이다. 라며 그에게 다가왔고 저는 그 틈을 타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에서 진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죠. 드디어 도착했다고 해서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남편을 찾았어요. 호진 씨는 이미 여러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팔짱을 끼며 인사했죠. 그리고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들 자기소개를 했고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저는 방금 겪은 불쾌한 경험을 잠시 잊고 남편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때 문시욱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게 누구야? 윤호진이네.
문시욱은 마치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 양 행동하며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놀란 척했죠. 오, 이분이 윤호진 와이프? 이야 미인이시네. 윤호진, 너한테는 좀 과분한데. 문시욱이 테이블에 합류하자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표정도 굳어졌죠. 남편과 문시욱은 같은 학교를 나왔지만 친한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한 친구가 문시욱에게 물었어요. 시욱아, 너 요즘 잘 나간다며? 능력 좋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사업이 잘 되나 봐? 문시욱은 으쓱거리며 대답했어요. 소문 빠르네. 그래, 요즘 돈 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잘 나가지. 지난달에 빌딩도 하나 샀고 이번에 슈퍼카도 계약했어.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부와 성공을 자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사업이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미성년자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과 갈취. 그의 모든 성공은 타인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문시욱이 제 남편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어요. 재수씨, 호진이가 내 꼬봉이었어요. 기라면 기고 짖으라면 짖었었죠. 그런데 많이 컸네, 우리 호진이. 주제에 이런 미인을 다 얻고. 그 말에 테이블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다른 친구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제 남편을 모욕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거든요. 천천히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문시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문시욱 씨,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유지영 검사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및 갈취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혹시 소환장 받으셨나요? 문시욱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제 명함을 내려다보더니 인상을 쓰며 말했죠. 검사? 저는 차분하게 계속했어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문시욱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 유지영입니다. 문시욱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뭐, 이게 이쁘다 했더니. 지금 뭐라는 거야? 뭔 사건? 그 순간 주변의 모든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모였어요.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기다려요. 곧 소환할 테니까. 사업가? 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에 뒤에선 손님들 협박해서 돈까지 갈취하고 미성년자 이용해서 돈 벌어먹는 사업가 말씀이신가요? 이미 그 바닥에서도 당신이 지저분해서 안 엮이려고 쉬쉬하는 거 알고 있죠?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모두가 충격에 휩싸인 듯 했죠. 저는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전과가 상당하더군요.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밖에서 저한테 성희롱한 것도 알고 있죠? 이번에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제가 이 바닥에선 아주 지독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 말에 문시욱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검사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그냥 검사님이 너무 미인이시라 말 한번 걸어보고 싶었던 거지 다른 뜻은 없었어요. 그리고 호진이는 그냥 나랑 친한 친구였는데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에 장난 좀 친 거예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어요. 그럼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은요?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변명했어요. 그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죄가 없어요. 그냥 시켜서 한 것뿐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주선한 거 이미 다 밝혀졌어요. 이제 와서 발뺌할 생각 마세요.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그랬어요? 꼬봉? 아주 싹수가 노랬네. 역겨운 새끼. 감히 누구한테? 문시욱은 갑자기 남편에게 매달렸어요. 호진아, 미안해. 너가 좀 잘 말해줘라. 진짜 미안해. 남편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시우가, 너 정말 그런 짓을 했어? 미성년자를 이용해서?
문시욱은 대답하지 못했고 저희는 그 자리를 떠났어요. 나오는 길에 남편이 제게 물었죠. 여보, 정말 그 자식이 당신이 맡고 있는 사건의 그 문시욱이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맞아. 오늘 모임 오기 전부터 수사하던 사람이었어. 근데 이렇게 직접 마주칠 줄은 몰랐지. 처음엔 나도 정말 놀랐다니까.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서 문시욱 사건에 더 집중했어요. 그의 범행은 이미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이제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시간이었죠. 일주일 후 문시욱은 검찰에 출석했어요. 그는 이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해 보였죠. 조사실에서 그를 마주했을 때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검사님, 제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애원에도 저는 단호했어요. 문시욱 씨,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결국 문시욱은 구속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그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어요.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갈취, 협박.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실체가 모두 드러난 거죠.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언론에서는 연일 그의 사건을 다뤘어요. 한 달 후 남편의 다른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문시욱의 사건이 알려지며 그의 다른 범행들도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고 했죠. 그 동창은 당시 모임에서 제가 보여준 용기에 감사하다고 했어요. 가끔 남편은 그날의 일을 회상하며 웃어요. 여보, 그때 당신이 명함 내밀었을 때 시욱이 표정 봤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니까.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해요. 문시욱의 몰락은 전격적이었어요. 구속 이후 그의 추악한 범죄 이력이 모두 세상에 드러났죠. 한때 돈 많고 잘 나간다며 자랑하던 그는 이제 교도소 수감복을 입은 채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결국 그는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재판장에서 제가 본 그의 마지막 모습은 창백해진 얼굴로 제 쪽을 쳐다보며 무릎을 꿇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짓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는 법원 경위들에게 이끌려 나갔고 그렇게 오만하던 그의 모습은 사라졌어요. 문시욱은 지금 교도소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고 있어요. 그의 오만함과 허세, 그리고 남을 깔보던 태도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죄수번호로 불리는 평범한 수감자일 뿐이죠. 특히 통쾌한 건 교도소에서도 그의 과거 행적이 알려져 다른 수감자들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일하고 있죠.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요. 세상에는 많은 악이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와 정의도 함께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정의의 한 부분으로 저는 오늘도 법정에 선답니다. 문시욱 사건 이후 저희 검찰청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더 많이 접수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제가 그날 동창회에서 보여준 단호함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해요. 유 검사님, 문시욱 사건 이후로 신고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수사관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제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할 때마다 이 일을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거든요. 정의는 항상 승리한다고 믿어요. 비록 그 과정이 길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힌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제 삶의 보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문시욱 사건은 마무리되었고 저는 새로운 사건들을 맡아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동창회에서의 기억은 제게 특별한 순간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그 짜릿한 순간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남편이 있어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이런 행복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는 오늘도 검사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 동창 모임에서 시작된 작지만 의미 있는 정의의 순간에 관한 이야기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